그래서 근데 실제로 까봤더니 근데 분기에 3억이면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코스닥 규정상 아, 보통 이제 담당자들도 1년 매출액 30억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좀 그 시행령 세부 사용으로 들어가면 분기당 3억, 두 개 분기 연속 7억 미만이면 또 관리 종목 들어가거든요. 기준이 3개입니다. 3개. 연 30억, 연 30억, 두 개 분기 연속 7억, 한 개 분기당 3억. 3억은 넘겼네요. 아름다운 회사네. 아름다운 회사네요. 그러면 더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딱 3억을 넘겼다? 회사 최고요. 예?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팹리스 회사다 보니까 고객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고요. 보시게 되면 크게 많지는 않고요. 딱 두 군데, 세 군데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2023년도 말 A사로부터 매출액이 50, 지금은 50% 넘는데 이제 앞으로는 50% 미만 될 거다. 뭐 다양화하겠다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 증권 신고서 제출을 현재 받아놓은 수주가 260만 불입니다. 26억이요. 어, 그러면 이게 뭐 265밖에 없다는 건가요? 260만 불이니까 26억이죠. 그러니까 뭐 많이 잡아야 30억 미만이라는 예. 얘기인데 이 시총이 그러니까 물론 얼마? 이제 물론 이 수주라는 게 그 분기별로 자르기 때문에 분기 중에 나오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이제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상장을 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오히려 상장할 당시에 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제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반기, 그러니까 상장을 한 시점이 8월 달이다 보니까 그러면 7, 8, 9, 3분기가 7, 8, 9니까 3분기도 중간쯤 왔을 때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그렇죠?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 뭐 알고 있는 걸 뭐 우리가 실제 꼬꾸라지기 때문에 지금 심사 거의 통과되고 있는데 처리할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는 아니죠. 저희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는 아니고요. 야, 그리고 지금 파두의 시가총액은 그 금요일 장마감 기준으로는 9,235억 원. 근데 이틀 동안 이제 30% 한 번, 20% 한 번 빠졌으니까 뭐 대충 1.5조쯤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엄청 크네. 아니, 시총이 1조 단위, 1조짜리 회사가 네, 수주잔고가 30억, 그리고 분기 네, 매출액이 3억. 네. 이게 바이오 맞아. 회사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팹리스 회사인데, 햄리스. 야, 이게, 야, 이거 그러면은, 그 전환사채를 밀어넣은 샀던 업체들이 분명히 거래처들이 넣고 투자자들도 많이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이거 상장을 시킨 건데, 어찌됐건 소액주주들이 다, 뭐 소액주주가 됐든 기관 투자자들이 됐건, 이제 신규 진입한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가 되겠죠. 장중에서 산, 그리고 청약을 한, 그 사람들이 다 떠안게 된 거네요. 어, 아무튼 아름다운 원래 그런 곳이네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이라는 거는 회사가 가장 피크에 있을 때 상장을 해야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상장할 당시에는 실적을 좀 만지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하지만 뭐 수주를 갖다가 좀 미리 땡겨 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을 좋게 만드는 그렇게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 기업의 성장 곡선이 S자 커브를 이제, 완전 옆으로 긴 S자가 아니라 상향으로 가는 S자 커브 중에서, 첫 번째 도달하는 피크 있을 때 상장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 7년에서 10년, 뭐 그 사이가 제일 많이 이제 상장을 하고 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 유가증권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외적 기준이나 이런 게 더 높으니까. 근데 지금, 근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딱 22년도에만 매출액과 이제 좀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좀 근근히 연명하고 투자자 돈으로
버텼던 회사 같은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상장이 됐을까요?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 것 같네요. 솔직히 자,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시원하게 적어놨습니다. 남의 말 듣지 말고 네가 판단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목에 따라서 최근에 유튜버 아저씨가 내가 이런 주식 가지고 있는데 추천한다. 그리고 자기는 팔았잖아요. 그게 무죄가 된 것도 여기에서 파생됐다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장에서 이제 의심받는 게 뭐냐면, 의심을 하는 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뉴스가 뭐냐면, 하이닉스의 파두가 이제 매출을 많이 하는데, 상장됐기 때문에 파두에 하이닉스에서 파두 쪽으로 그 오퍼를 좀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 뭐 그런 의심? 그리고 파두하고 하이닉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뭐 친인척 관계에 있다. 이런 그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그 출처는 이제 블라인드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말 다 몰랐을까? 그리고 회사를 상장할 때 회사를 실사를 하고 지켜보고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권사들인데요. 파도 같은 경우에는 NH와 한국투자증권 이 두 군데서 실사를 했고요. 이쪽이 이제 대표 주관회사, 공동 주관회사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상장 업무를 하면서 상장 수수료를 받죠. 아,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받았냐 보시게 되면 음. NH증권 같은 경우에 37억을 받고요. 한투는 16억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다 합치고 이러면 대충 뭐 한 55억 정도, 56억 정도를 증권사에서 가져갔죠. 그리고 NH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상장하기 거의 1년 전부터 회사와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들여다봤을 건데, 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